미 충격, 한국 국산 엔진 개발 속도 경이롭다. KF-21 국산 엔진 장착 시험 가동.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특허 독점 기술. 최근 국내 방산업체 소식으로 뜨거운데요. KF-21 개발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 중인 K방산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첨단 항공 엔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F-21, 수리온을 비롯해 국산 항공기에도 모두 외국산 엔진을 탑재해 수출 계약을 맺어도 엔진 생산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첨단 항공 엔진에 대한 뜨거운 의지는 KF-21 개발 이후로 더 뜨거워졌는데요.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해 민관군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죠.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을 대표하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 역량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도 저밀령 개국 미만일 정도로 엔진 기술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방사청장님의 멘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국산 첨단 항공 엔진에 진심인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라는 말처럼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석종건 방사청장님이 발표한 만큼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항공 엔진 산업의 중심지인 코네티컷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코네티컷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 엔진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정도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죠. 항공 엔진 독자 개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과 유럽의 R&D,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항공 엔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현대 항공 엔진 연구 인력이 250명이라고 하는데 최대 800명까지 2028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 미국 코네티컷에서 항공 엔진 관련 기업 중 하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일 정도로 항공 엔진 개발 역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관군 협력을 통한 첨단 엔진 국산화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앞장서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KF-21의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이 2. HD 현대중 잠수함 수출 청신호 켰다. HD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수출형 잠수함 설계 안전 기준에 대해 국내외 성급의 기본 승인을 획득. 회사는 지난 2일 2300톤급 수출형 잠수함에 대해 DMV 노르웨이 성급로부터 국제해군 잠수함 규칙 AIP를 받고 KR 한국 성급로부터 국제함정안전협회 기반의 잠수함 안전 분야 AIP를 얻었다고 밝힘.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특성상 안전성은 잠수함 건조의 가장 핵심적 요소.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DMV, KR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잠수함 안전인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어. AIP는 설계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증으로 HDS-2300 잠수함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 이번에 AIP를 획득한 수출형 잠수함 HDS-2300은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모델. 제원은 수상 배수량 2300톤, 길이 73.0m, 전폭 8.5m, 수상 최대 속도 20노트, 약 시속 37km. 경차 대표, 레이, 연식 변경 모델 선배,
기아가 지난 2일 더 2025 레이, 이하 레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 기아는 전기차 모델인 레이 EV 승용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차로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I 패키지와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가 적용된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을 전사양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임. 레이 가솔린 승용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를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 기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 자전거 탑승자 인식 기능을 추가함. 또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스타일 패키지 선택 옵션에 포함시켜 기본 트림인 트렌디부터 선택 가능하도록 반영하고 레이 전 모델에 실내 소화기를 장착. 레이 EV 판매 가격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4인승 승용 모델 라이트 2,775만원, 에어 2,955만원, 2인승 팬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 1인승 팬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이며 레이 가솔린 1.0 모델의 경우 승용 트렌디 1,400만원, 프레스티지 1,675만원, 시그니처 1,833만원, 그래비티 1,928만원, 2인승 팬 트렌디 1,350만원, 프레스티지 1,40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430만원, 1인승 팬 트렌디 1,340만원, 프레스티지 1,39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415만원. 대한항공은 방위산업 전문 기업인 LIG 넥스원과 지난 2일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UH-60의 성능 개량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양사의 이번 성능 개량 목적은 우리 육군 공군 특수작전용 헬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또 특수전에 최적화된 조종실로 현대화하는 것과 임무, 항법, 생존 계통의 성능 개량을 수행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대한항공은 블랙호크로 불리는 군용 헬리콥터 UH-60의 제작과 개조,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1990년부터 대한항공 부산테크센터에서 UH-60 헬기 138대를 생산해 우리군에 납품한 바 있음. LIG 넥스원의 경우 항공기 항공전자체계를 다수 개발했으며 최신 전자전 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함. 대한항공은 UH-60 기체 보강과 창정비 병행을 통해 운용 안정성과 가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임. 또한 미군 전투탐색구조 전용 헬리콥터 HH-60을 창정비하고 성능 개량한 경험을 살려 특수작전용 헬기에 안정되고 검증된 기술을 적용할 예정.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일 공시. 이번 수주 금액은 하나 약 6,783억 원 규모. 이 선박은 2027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 이번 계약을 포함해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총 24척, 약 54억 달러 규모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56%를 채움. 수주 잔고는 319억 달러로 약 3년치 이상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는 중장기 LNG에 대한 수요 증가와 카타르와 모잠비크 등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LNG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70척 수준의 신조 발주가 꾸준할 것으로 평가함. 지난 8월 말 신조 선가 지수는 2008년 9월 이래 최고인 189.2포인트를 기록.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가 꾸준한 LNG 운반선과 더불어 FLNG 중심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라며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로 미래 신제품 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티웨이항공이 지난 3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신규 취항. 이날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TW403 편의 탑승률은 88%를 기록함. 티웨이항공의 인천 물결표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주 3회, 화목토 일정으로 운항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는 주 4회, 월 화목토로 증편 운항 예정.
프랑크푸르트행 출발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 20분 출발해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국제공항에 현지 시각 오후 5시 4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며 인천공항행 귀국편은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 오후 7시 4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2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는 A330에서 200 항공기 246석가 투입됨. 좌석은 총 246석으로 18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구성되며 기내식은 비즈니스 세이버 좌석과 이코노미 좌석 승객 모두에게 편도 기준 각 2회씩 제공. 티웨이 항공은 이번에 새로 취항한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포함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5월 16일 물결표, 로마 8월 8일 물결표, 파리 8월 28일 물결표, 바르셀로나 9월 11일 노선 등 총 5개 유럽 노선을 운영 중.